여러분, 지금 지갑에 있는 그 종이돈 사실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은행에 돈만 넣어두면 안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금과 돈의 역사를 보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60대 후반 투자 공부를 다시 시작한 서산 사는 강정호입니다. 수십 년간 살아오며 배운 건 종이돈은 절대 우리 자산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의 역사 2700년 전부터 인정받은 진짜 돈. 금은 2700년 전부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반면 종이돈은 불과 163년 전, 그것도 달러 기준입니다. 달러의 진짜 가치 12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00년에 100달러가 있었다면 지금 그 가치 겨우 8.40달러. 달러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휴지처럼 줄어든 겁니다. 그럼 원화는요? 더 심각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원화는 14분의 1로 줄었습니다. 100만 원의 가치가 지금은 금 기준 7만 원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금 vs 주식 수익률 비교 누가 이겼을까? 1999년 말 나스닥 버블 당시 금을 산 사람과 주식을 산 사람의 수익률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기 수익률은 금이 앞선 경우도 많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금은 11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식은요? 그 반도 안 올랐습니다. 대부분 주식만 오르는 줄 아셨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직접 보고 나니 충격이었습니다. 2000년 이후 금은 11배, 주식은 3배. 나스닥은 겨우 5배, S&P 500은 3배 정도입니다. 같은 25년인데 왜 이리 차이가 날까요? 2001년 버블 붕괴 직후에는 금과 나스닥 수익률이 비슷. 놀랍게도 이 시기엔 금과 나스닥 ETF 수익률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S&P 500은 절반도 못 따라갔습니다. 같은 기간 같은 시장인데 성적표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달러 가치 하락. 금값이 오른 만큼 주가도 올랐습니다. 즉 돈의 가치 하락을 따라 자산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2000년 이후 주가는 경제가 아니라 유동성으로 올랐습니다. 연준이 돈을 찍으면 주식이 오르고 긴축하면 떨어집니다. 무려 25년 동안 이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주가가 167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 국민들은 거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아르헨티나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돈을 찍으면 주가는 오릅니다. 연준이 돈을 찍을 때마다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25년간 이어진 반복 훈련이죠. 이건 진실입니다. 하지만 돈을 못 찍는 순간도 옵니다.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2022년 물가가 9%까지 오르자 연준은 돈을 못 찍었고 그 결과 주가는 20% 넘게 폭락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도 돈 찍는데 제약이 생깁니다.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금리가 오르면 돈을 찍어도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무시하면 될까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주가 167배 올랐습니다. 2015년 1.2만 포인트, 2025년 200만 포인트 돌파. 그러나 같은 기간 페소화 가치는 150분의 1로 휴지가 됐습니다. 지금 보유한 주식 자산의 실질 구매력을 확인해보세요. 단순 주가 상승이 아닌 물가 대비 자산 가치 변화를 비교해보세요.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사례를 통해 주가 상승 안전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달러, 원화, 금 등 자산 분산 전략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책 방향 유동성 확대, 5긴축을 읽는 겁니다. 트럼프도 무릎 꿇었습니다. 달러가 흔들리면 대통령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미국은 돈을 더 이상 맘대로 못 찍습니다. 왜냐고요? 기축통화, 달러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걸 모르면 내 자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르헨티나처럼 못하는 이유. 달러는 기축통화. 달러는 전 세계가 사용하는 기준 통화입니다. 이걸 막 찍어서 13분의 1로 가치가 떨어진다면 패권은 무너집니다. 트럼프도 인플레 앞에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를 강행할 수 없습니다. 설령 연준장을 바꾼다 해도 달러가 휴지되는 순간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연말 최대 변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주가는 꺾이고 연준은 돈을 묶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최대 리스크는 물가입니다. 금리 인하했는데 시장 금리는 올랐습니다. 2024년 기준금리를 3번 내렸지만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오히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달러는 지금 금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 중입니다. 종이돈의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주가 상승만 바라보다간 종이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유한 원화달러 자산을 금 기준으로 환산해 보세요. 2000년, 2010년 지금 시점에 금 대비 구매력 변화를 확인하세요. 기준금리 인하 뉴스만 믿지 말고 시장 금리 10년물 국채를 꼭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자산 중 일부는 금 원자재, 달러 외 채권 등 실물 가치 기반 자산으로 분산하세요. 그리고 뉴스에서 인플레이션 단어가 나올 때마다 즉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한국은 물가가 올라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주식도 끝장납니다. 다들 금리와 물가만 보면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게 위험 신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 중입니다. 금값 대비 달러, 원화 모두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상하기 위해선 더 높은 금리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인플레가 기준이 됩니다. 왜? 미국 물가지수엔 집값이 30%나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물가지수엔 집값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전세월세만 일부 반영되고 실거주 집값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물가 안 올랐다며 돈을 찍을 수 있습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물가는 안 올랐다는 통계적 착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수치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진짜 돈 풀기 중단 신호는 바로 환율 급등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 자본이 이탈하고 주가는 하락하며 한국은행도 돈을 더는 못 풉니다. 이 구조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돼 왔습니다. 주식 부동산보다 환율 변동을 먼저 체크하세요. 뉴스에서 기준금리 소비자 물가만 나오면 집값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한국 물가 지표의 한계를 감안해 실질 인플레 감각을 생활비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자산 중 일부는 달러 구매외 ETF 등 외화 기반 자산으로 분산해두세요. 환율이 급등하는 날엔 현금예금 비중을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물가가 안정됐다는 뉴스에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2달 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고 그때 보유한 해외 펀드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물가만 보고 안심했다가 환율에서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은 물가가 올라서 주가가 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면 그 순간이 바로 위기입니다. 집값은 뛰어도 물가에 안 잡힙니다. 기준금리는 내려도 돈값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숨겨진 통계 구조를 먼저 의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에서 원달러 환율을 먼저 검색해보세요. 뉴스보다 빠르게 위기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꼭 자녀나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통계에 가려진 진실을 알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우리 자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제가 더 자주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지금부터는 숫자보다 의미를 먼저 보는 눈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